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학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단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년학생 같이 하자 캠페인입니다.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이라는 기조로 9월 8일부터 지금까지 50개 대학을 돌면서 대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제를 던지고 같이 논의하며 대안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라거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나라에서 있었던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사회의 모습, 사람보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시 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집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그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제발 그 이유를 알려달라라면서 울부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유가족들은 아직도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우리 사회의 이런 근본적인 모습들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반드시 이런 문제 우리 손으로 한번 바꿔나가보자.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 나라를 바로 잡아보자 라는 취지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12시 안국역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내가 살아있는 위안부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십니다. 24년째 계속되는 이 일본군 위안부 집회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동일한 주제로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집회라는 이름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어린 소녀들이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단순하게 식민지 조선 땅에 살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당했고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살아남아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수많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8분이 돌아가셨고 지금 47분밖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 할머니들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역사를 한번 바로 잡아보자 라는 취지로 저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문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순신 동상 위에 올라가서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절대 안 된다라고 울부짖으면서 연행이 되기도 했었고 우리의 중고등학생 아이들 역시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 많은 역사학자들도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국정교과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청산되지 않은 역사, 그리고 지금 이 사회의 기득권, 이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대부분의 자본가들, 기업인들, 정치인들이 결국 친일파의 후손들이고 그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를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 역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혁명을 폭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바꿔나가는 이 역사, 그 역사를 우리 후대들이 배워나간다면 이 사회 분명히 거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학생 캠페인은 세월호 참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국정화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대학생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청년학생 캠페인 같이 하자의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대학생들이 더 이상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한탄만 하거나 우리 사회 왜 이럴까 욕만 하거나 가만히 주저앉지 말고 보다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보고 이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가보자 라는 취지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학년도 2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우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교육부가 주관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 등급을 받고 부실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2016년부터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을 권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하게 된 표면적인 계기는 학력 인구 감소였습니다. 국내 전체 대학의 입학자가 점점 줄어서 충당할 수 있는 정원에 비해서 입학자가 턱없이 부족하게 돼 대학 운영이 힘들게 될 거라는 점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본질은 사실상의 구조조정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평가는 2014년 김희정 의원을 필두로 한 일명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 법안, 즉 김희정법이 그 시작입니다. 그 핵심 골자는 구조조정 대상 대학 자산의 처분 및 상속 증여를 용이하게 하고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에 쓰일 그런 모든 재산들,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이 단순한 개인의 자산과 기업의 이윤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법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부실대학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개혁 평가가 계속 진행된다면 내년에는 그리고 내후년에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단 우리 학교의 사안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안들 공통적으로 대학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학내 사안에서도 답답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부실대학을 통보받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저 피해자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를, 그 과정을 학생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또한 학생을 대표해서 선거에 나와서 학생을 대표해서 활동하겠다고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한 학생회는 그저 학교의 목소리를, 학교의 결과만을 되풀이하는 녹음기와 또 다름없습니다. 교수, 교직원, 학생 이렇게 학교의 3주체가 모두 평등한 입장에서, 모두 같은 입장에서 토론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내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말 진짜 대학다운 대학에서 참된 교육을 받고 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한 후에 그런 사회에 나가서 우리 후배들이 먼 훗날에 우리와 같은 대학 교육이 아닌 정말 진정한 참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대학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이런 사안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내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함께 연대하면서 같이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수현이라고 하고요. 우선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이렇게 제정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직도 예산이나 조직을 좀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아베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좀 군국주의로 좀 회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아베 정부에게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세종시에서는 지난 10월 3일 날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호소공원에 설치를 했고요. 제막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중역에는 학내 민주화 또한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이룬 성과인데 학생들의 자치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좀 축소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들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려대학교의 학내 민주화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요. 대학의 목적이 민주주의, 또 시민, 또 같이 하는 이런 쪽으로 연구하고 교육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갑이 되더라도 갑질하지 않고 을이 되더라도 가만히 그야말로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쪽의 인격체를 가리키는 쪽으로 대학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판의 자유인데요. 비판적인 연구, 교육, 사회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 강사의 경우는 1977년 이후에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또 전임 교수 뽑기 때문에 전임 교수들도 대학의 교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대학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합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7년 이후에 40년 동안 노력을 해서 내년 1월 1일에 고등교육법 제14조 이른바 강사법 개정된 것이 시행이 됩니다. 내용은 강사가 기본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훈을 보지 아니한다 이런 것인데 이 단서를 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에서 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한 것이 옳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큰 내용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 시행령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법정 정규교수 총원율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해당이 되고 이른바 비정년 대학은 넣지 않는 그런 내용이 들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 보고 현재 대기업이나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쪽에서는 이런 비정규직화라든가 아니면은 강사의 기본 제복 이런 부분을 들어있는 내용을 폐기하게 하자고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해고전답의 재판에서 학생과 교수와 저 자신도 요구하고 또 가르치는 내용에서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기대권이 있다는 걸 인정받았지만은 학장이 전임 교수의 그런 요구도 아니고 학장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고법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에 계류 중입니다. 두 번째는 수강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느끼시겠지만은 500명짜리도 있거든요. 500명의 경우는 망원경으로 뒤에서 봐야 되고 또 OMR 카드로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보통 7, 80명 되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법정 정원교수 1명당 학생 수가 인문사회는 25명, 예체능 이공계는 20명, 의학은 8명인데 평균적으로 한 35명 되거든요. 이 부분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학력인구가 줄일 경우는 학생 수가 줄이게 되면은 35명에서 25명으로 줄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OECD 경우는 현재 평균이 15명이고 런던대나 베이징대는 7명이거든요. 이렇게 낮춰서 하게 되기 때문에 학령 인구가 주는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학 구조정법은 경우에는 김희정 법안인데 여기 20명 의원이 서명을 했는데 이 서명하는 의원들은 주로 대도시나 아니면 대학이 없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거든요. 대학이 있는 조그만 동네에 있는 대학을 없애서 그 대학을 대학 구조조정위원회 지정한 어떤 특정인에게 자산을 몰아주겠다는 건데요. 대학 자산은 공공자산이거든요. 이런 대학을 그런 대학이 있다면은 국립대나 공립대 여기 세종 같으면 시립대학으로 전환해서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경제와 또 연구 학생들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그냥 막연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로 전환해서 현재 80%에 있는 사학을 반대로 2대 8등으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절대평가 문제인데요. 이것이 전단 정권 때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시켰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대 염재호 총장님이 절대평가를 한 것은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그 지지합니다. 다른 대학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가난한 학생들도 수업을 대학에 갈 수 있게끔 모든 학생이 필요하다면 대학에 갈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되거든요. 현재 등록금을 받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래도 다른 조항이 있어가지고서 5년당 공부할 수 있는데 그렇지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칠레의 경우는 한국과 비슷했는데 학생들이 5년 동안 싸워서 작년에 대학 무상교육을 쟁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값 등록금 경우는 말로는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반값은 그중에 반은 학생이 등록금을 내고 나머지 반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금을 내서 사학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다시 사학은 배분되고 또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는 사학은 그냥 현재 같은 색상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상 대학 교육 쪽으로 전환되고 한국 경우에서 그런 것은 못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현하는 방법들 경우는 현재 교수나 강사들 힘이 없거든요.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학생들 잘 모르는데 이거를 잘 알아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1968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파리 대학생들이 6.81 혁명을 일으켰죠. 그때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면서 요구사항은 하나는 그 주입식 교육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요구했거든요. 이런 내용처럼 학생들이 좀 앞장서서 원래 요구했던 대학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쪽으로 스스로 좀 노력해 쓰는 것을 좀 바라면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대 세종 학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문. 세월호의 진실을 찾기 위해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와대나 여야 간의 합의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지난 500일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다.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란 표면적 요구를 뛰어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세월호 이전과 이후 사회가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민중의 본질적 요구를 담은 시대적 사명이 됐다. 세월호 이전 사회는 이윤과 자본,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사회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에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났고 이런 참사는 구조적으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불완전한 사회였다. 하지만 세월호 이후 사회는 우리 사회가 이윤보다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작동 원리가 이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 참된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유가족들 뿐만이 아닌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들의 행동은 곧 우리 청년과 대학생들이 살아야 할 미래를 설계하는 투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투쟁의 주체는 바로 우리 청년 학생들이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들이 세월호를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고 직접적인 실천에 나서며 강하게 연대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이다.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를 막아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친일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간의 농담처럼 회자되는 친일파 자손은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가 자손은 5대가 망한다는 우스갯소리를 그저 웃고만 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은 친일의 잔재로 얼룩져 있다. 광복 이후 여전히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친일파들은 대세에 따라 출세주의와 기회주의적 속성을 드러내며 친일, 친미, 반공으로 그 모습을 바꾸면서 대한민국의 거짓 주인 행세를 해왔다. 이들이 일제 식민지 통치, 친일, 이승만 독재, 5.16 군사 쿠데타와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친일, 분단, 반공, 독재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 본질은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를 숨기고 권력 유지를 위한 정통성과 명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역사책을 바꿔 국민의 의식까지 지배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대학생들은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고 권성징악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국정교과서 반대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 막아내고 교육 공공성, 학내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핑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대학의 기업 윤리를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잣대로 학비 경쟁과 대학 세율화를 심화시킬 뿐 세율 경쟁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 따라서 대학 평가의 본질은 정원 감축, 즉 구조조정이며 이것은 국가와 자본, 대학 간의 모종의 합의하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시장 경제와 효율성 아래 경쟁력 없는 돈벌이가 안 되거나 취업률이 낮은 학과와 교수들은
통폐합되고 퇴출되며 학생들은 기업에 팔리기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으로 간택되고자 스스로를 포장하는 데 혈안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운영은 더욱더 비민주적이 될 수밖에 없다. 중앙대 구조조정과 총장 직선제 쟁취를 유언으로 남긴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투신, 김영곤, 류승환 해직 강사들의 투쟁, 유윤종, 김예슬, 장혜영, 김창인 하고 등의 자퇴선언 같은 작금의 현실은 대학 사회가 얼마나 비민주적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현 대학의 병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학교의 3주체인 교수, 교직원, 학생이 연대를 통해 그 지위를 회복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 밖에는 없다. 민중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다. 권력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토론과 참여를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을 통해 학내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내야만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 되는 민주적인 대학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모여야 할 때이다. 모이면 힘이 되고 같이 행동함으로써 변화는 시작된다. 행동하자. 돈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세상, 상품이 아닌 인간이 되기 위한 배움을 추구하는 대학, 대학다운 진짜 대학을 다 같이 만들어가자. 2015년 10월 21일 청년학생 캠페인 고대 같이 하자.